자, 이번 주제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는 자료였죠. 타입이 형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자료형, 원래 말로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8가지의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자,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불리언, 캐릭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자, 이렇게 8가지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고, 추가적으로 참조형이라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타입은 클래스에 대한 것,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 그리고 배열에 대한 것. 쉽게 얘기해서 이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객체에 대한 내용과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용 자체는 좀 어려우니까 자, 주로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플롯하고 더블 같은 경우는 실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수형이란 얘기는 소수점이 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자, 요런 것들을 정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이에요. 얘는 자, 문자형이지만 정수형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불리언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불리언은 논리형입니다. 그러면 크게 기본 타입 8개지만 크게 보면은 3가지예요. 크게 봤을 때 논리, 정수, 실수. 여기에서 하나 더 분류를 하게 되면은 논리, 문자, 정수, 실수.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렵죠? 세분화 시켜가지고 8개가 되는 것이고, 크게 3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나누면 4개 됐죠? 물론 이 캐릭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봤던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프린트 ln 했을 때 스트링 x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지?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바에서는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요거는 아니지만 문자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객체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릭터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자, 특징인데요. 이 기본 데이터 타입은요,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무엇이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크기는 이러한 CPU나 운영체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자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 타입, 문자 타입, 정수 타입, 실수 타입 다시 한번 나눴죠? 자, 논리 타입의 크기는 얼만큼이냐? 1바이트예요. 자, 1바이트. 그러면 이제 바이트의 단위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건데,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는 비트가 됩니다. 이렇게 쓰죠. 비트. 이게 가장 작은 단위예요. 최소 단위. 여기에 이제 이진수 0이나 1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비트들이 모인 게 바이트가 되는데, 자, 1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그제서야 1바이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된다. 자, 8개의 비트라는 거는 8칸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칸에다가 0부터 1까지 집어넣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8비트로 표현 가능한 걸 보면은 8칸이니까 0, 0, 0, 0, 0, 0, 0, 0. 요게 가장 작은 값이 될 것이고, 가장 큰 값은 1, 1, 1, 1, 1,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이제 확률 통계예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몇 가지가 가능할까라는 걸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만큼 돼요? 2의 8제곱만큼이 나와요. 가지수가. 자, 2의 8제곱이면 얼마? 어렵죠? 256이 되겠죠? 그렇대요. 네, 256이에요.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타입은 1바이트니까 몇 비트예요? 8비트예요. 얘는 8비트로 표현이 가능한데 들어가는 거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 아니면 false. 자, 불입니다. 불. 그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 자, 수아여 광명 찾자. 전공자. 자, 전공자들은 요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하드웨어 쪽 논리회로에서 이 불대수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논리대수를 뜻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요. 자, 우리 위에 있는 형광등을 봅시다. 형광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 뭐 아니면 뭐야? 형광등을 켜거나 아니면 끄거나. 그죠? 즉 전기 신호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 0 상태가 바로 뭐냐면 0 상태가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1 상태가 전기 신호가 들어간 상태예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들의 조합입니다. 따라서 true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다가 제가 true라고 이렇게 썼는데, true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가 돼요? 이진수 0 아니면 1 중에서 뭐예요? 0 상태야 1 상태야? 1 상태가 돼요. 즉 온 상태란 얘기야. 전기신호가 들어갔죠? false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 당연히 0 상태가 됩니다. 오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온 오프 생각하면 돼요. true false.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놈이야. 요놈. 자, 논리값인 true나 false는 정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논리값인 true나 false는 정수값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rue는 온 상태니까 1이라 그랬죠? false는 오프 상태니까 0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true는 숫자로 바뀌면 1로 바뀌어요. false는 숫자로 바뀌면 0으로 바뀌어요. 자, 요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논리 형태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정수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반대로 정수 형태를 논리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정수 형태를 논리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수를 논리값으로 바꿀 때는 0은 당연히 뭘로? false로 돼요. 1은 당연히 true로 바뀝니다. 근데 정수는 0하고 1만 있는 게 아니라 2도 있고 3도 있잖아. 그죠? 4도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자, 이러한 숫자들은 전부 true입니다. 전부 true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값이 숫자값으로 바뀔 때는 true는 1, false는 0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논리값으로 바꿀 때는 0만 false예요. 0만 false고 나머지 정수는 전부 다 true로 처리가 됩니다.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가 논리값으로 바뀔 때는 0만 false고 나머지는 true다. 자, 이게 논리에 대한 핵심이에요. 요 내용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true 아니면 false다. 즉 0 아니면 1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예요. 자, 여기 카라고 되어 있죠? 카. 그죠? 이거는 캐릭터라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문자를 뜻해요. 자, 그래서 문자는 2바이트를 사용해요. 이게 다른 언어하고의 좀 다른 점이야. 다른 언어에서의 캐릭터는 1바이트예요. 그런데 자바는 2바이트를 사용한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유니코드라고 하는 언어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기호화시킨 게 유니코드입니다. 아까 이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안시라고 하는 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안시라고 하는 거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라는 규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만 표기하면 되냐면 알파벳하고 그 다음에 숫자 특수 문자만 표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7비트로 표현이 돼. 자, 알파벳 몇 개죠? 알파벳 몇 개? 52개죠. 대문자 A부터 Z까지 26개, 소문자 A부터 Z까지 26개, 52개 맞아요? 트럼프 몇 장? 52장. 그죠? 고수돈 몇 장? 52장. 교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세보세요. 자, 52개. 여기에다가 이거 알파벳 그러면 다 쓸 수 있지.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 들어가야 되죠. 숫자 몇 개? 숫자 몇 개? 10개.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특수문자 들어가요. 특수문자. 특수문자에는 뭐가 있어요? 숫자, 키보드 보면 돼. 쉽게. 키보드를 보세요. 키보드 보시면 숫자 키 위에 10개죠? 알파벳 다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특수문자 있죠? 그 특수문자도 마찬가지로 기본 10개에다가 쉬프트를 이용한 10개, 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마침표, 세미콜론, 큰 따옴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조합을 해도 몇 개가 안 돼요. 최소한 60개 넘을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근데 128개보단 적어요. 그 숫자가. 펑션 키까지 다 넣어도. 그렇기 때문에 6비트라고 하면 아까 비트 수는 여기 제곱수라고 그랬어요. 비트 수는 2의 6제곱하면은 얼마? 2의 6제곱하면 얼마? 64예요. 얘보다는 많이 필요해. 2의 7제곱하면은 128이 되죠? 그죠? 얘보다는 적게 필요해요. 얘보다는. 그래서 안시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는 정확하게 이제 안시에서 아스키로 이제 변환시킬게요. 아스키라고 하는 코드는 128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바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코드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필요하고 중국어도 필요하고 뭐 말레이시아어라든가 인도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끼워 넣다 보니까는 늘리다가 2바이트면 충분하더라. 자, 2바이트면은 몇 비트가 되나요? 자, 1바이트가 몇 비트? 8비트. 그러면 2바이트란 얘기는 몇 비트? 2배니까 16비트. 16비트면 2의 몇 제곱? 16제곱. 2의 16제곱은 얼마? 65,536이에요. 자, 이만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바는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2바이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변수도 쓸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중국어 변수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본어 변수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캐릭터는 2바이트다. 그리고 바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바이트는 숫자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말 그대로 바이트는 그냥 바이트야. 바이트의 단위 얼마? 1. 기본 단위는 항상 1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이기 때문에 몇 비트? 8비트예요. 그죠? 자, 8비트니까 2의 몇 제곱? 8제곱이니까 얼마? 256이에요. 그쵸? 그러면 256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정수라고 하는 거는 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 원래 256이면 1부터 256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 뭘 위한 거야? 양수만을 위한 거죠? 근데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0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 세 개로 쪼개야 돼요. 이 세 개로. 그쵸?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 총 256개를 3등분을 하자. 근데 3등분을 할 때 주의사항은 0은 등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0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0을 포함하니까 1에서 256이 아니라 얼마에서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이 빠져버려야 되죠. 그래서 255까지 하면 0을 포함하면 256개가 딱 되잖아. 맞아요? 1부터 256이니까 0부터 시작하면 255가 되죠. 그쵸? 그럼 이 숫자만큼에서 0을 뺐어요. 0을 빼고 내서 나머지 이제 255를 반띵한단 말이야. 얘를 반띵을 하면 얼마가 돼요? 127.5가 되죠. 그쵸? 127.5에서 0이 하나가 들어가서 얘를 양수의 범위로 하자. 원래 십진수는 0부터 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를 포함을 시키고 나니까는 양수는 127까지 가면 되고 음수를 마이너스 128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28부터 그 다음에 127까지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세요. 딱 256개 나와. 그럼 마이너스 128이라는 거는 결국에 2의 마이너스 7제곱 얘기하는 거죠. 그쵸? 맞죠? 2의 7제곱은 얼마? 128. 그죠? 맞죠? 2의 8제곱은 얼마? 256. 2배수니까 지수 하나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7부터 얼마? 2의 7제곱 마이너스 1까지예요. 범위는 2의 7제곱이 128이었잖아. 마이너스 1하니까 127 되죠.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숫자의 범위는. 자, 쇼트는 2바이트예요. 2바이트. 자, 2바이트니까 몇 비트? 16비트. 자, 16비트가 되니까는 이걸 반타작해 보자. 16비트 반타작하면 얼마예요? 반을 하면 2의 16제곱일 거 아니야. 이거 반하면 이거 반이니까 2의 15가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 지수가 하나 올라가면 2배 된다고. 그러면 지수가 하나 빠지면 절반 되는 거죠. 그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럼 얘의 숫자 범위는 2의 마이너스 15부터 2의 15제곱 마이너스 1까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5제곱 하면은 32,768이 나와요. 거기에 음수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768에서 1을 뺀 32,767이 되는 거예요. 범위 자체는. 그러니까 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원리를 알란 얘기예요. 자, 인트 기본형입니다. 인트 우리 몇 번 써봤죠? 인트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란 얘기는 몇 비트? 1바이트 몇 비트? 8비트. 4바이트 몇 비트? 84 32비트. 우리 지금 수학하는 거 아니죠? 산수하고 있는 거예요. 32비트입니다. 2의 몇 제곱? 32제곱. 계산을 하면 얼마? 많다. 네, 21억 4,700만 정도 돼요. 계산하면. 계산기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인트가 기본형이라 그랬죠? 그죠? 인트가 기본형이에요. 자, 아까 32비트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JDK 설치했어요. 운영체제 확인했어요. 운영체제 확인할 때 32비트냐 64비트냐 라는 걸 따졌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이 운영체제의 32비트 64비트는 뭐냐면 기본 단위를 32비트로 처리하겠다야. 즉 기본 단위 4바이트씩 처리하겠다. 64비트는 기본 단위 64비트로 처리하겠다. 즉 8바이트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에서는 1워드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양이에요. 당연히 32비트하고 64비트 중에 누가 더 빨라? 64비트가 월등히 빨라요. 수치상으로는 2배잖아. 32비트하고 64비트. 하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64비트가 더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 돼.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리가 부족하면 64비트 깔면 더 느려져요. 32비트가 오히려 낫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윈도우 태블릿 많이 나와요. 그죠? 윈도우 태블릿의 운영체제를 보면요 대부분 32비트예요. 쇼핑몰 같은 데서 확인해 보세요. 그 윈도우 8.1 32비트로 적혀 있어. 자, 왜? 하드웨어 스펙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이 높다면은 당연히 64비트 설치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건 최적화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32비트가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옛날부터 32비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32비트가 많아요. 물론 그 이전에 586이 나오기 이전에는 16비트였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86이라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286 16비트예요. 286, 386, 486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언어인데 586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하는 펜티엄입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16비트 8비트예요. 386부터 16비트라고 얘기해 보통. 286에서 8비트도 있고 16비트도 있고 그만큼 이제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인데 요 인트라고 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웬만한 숫자는 여기에 다 넣을 수 있다 없다? 웬만한 숫자는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있다. 엔간한 숫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2의 31제곱이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21억인데 맞죠? 그래서 이걸 기본 단위로 쓰고요. 얘보다 더 큰 숫자 단위가 있어. 바로 롱입니다. 롱 말 그대로 뭐야? 길다. 그죠? 길다. 그래서 얘는 8바이트 체계를 쓰고요. 자, 88에 64. 그래서 64비트. 따라서 숫자의 범위는 절반인 2의 마이너스 63제곱부터 2의 63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만큼이에요? 겁나 많다. 겁나 크다. 그죠? 무진장 차마 그 비속어는 얘기를 못하겠고 그냥 무진장 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롱을 쓰는 이유 이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들어갈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학용 연구용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경우죠. 과학용으로 뭐 날씨 예측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또는 어떤 정밀 연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롱 타입을 사용을 해요. 여기까지 쓸 일은 거의 없죠. 이만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많이 잡아먹는다? 메모리를 많이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많이 잡는다. 자, 아까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메모리 한 칸을 그냥 가상으로 한 칸을 나누면 이 한 칸이 1바이트예요. 그럼 인트는 몇 칸 잡아요? 인트는 4칸을 잡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몇 칸 잡아요? 8칸을 잡아요. 메모리의 손실이 큽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정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실수 형태는 플롯과 레프트 두 가지가 있어요. 플롯과 레프트, 플롯과 더블. 자, 플롯은 4바이트입니다. 다시 작아지죠?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예요. 즉 정수의 인트에 해당하는 게 플롯이고 정수의 롱에 해당하는 게 더블이 돼요. 되셨죠? 자, 얘는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표기를 우리처럼 이제 제곱근 방식으로 안 하고 지수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 보시면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4, 2의 38. 이게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 38은 0의 개수예요. 0의 개수. 여기 뒤에도 0의 개수.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수는 뭐가 들어간다?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소수점 뒤에 있는 자릿수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겠죠. 정수처럼 단순하게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다르게 표시가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전공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재 113페이지에 있어요.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값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변수 값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변수라 그랬죠. 변할 수 있는 수다. 자, 반드시 변수는 데이터 타입에 맞는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고 변수 선언과 값을 초기화한 다음에 사용을 해라. 자,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나 이거 쓸 거야, 허가해줘. 이게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기화는 뭐라 그랬어요? 쓸 거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게 초기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려고 했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 안내를 해주죠. 자, 900 몇 호로 가세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선언이에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뭐가 돼요? 할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는 알아서 와가지고 자리에 앉겠지. 뭐가 되는 거야?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우리의 생활을 가상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호화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쉬운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자,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앞에다가 반드시 뭘 써줘야 되느냐? 데이터의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변수를 얘기하는 목적은 바로 이 자료형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앞에다가 자료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요래 쓰면 안 돼요. price in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무조건 변수를 사용하기 이전에 무엇을 써줘라? 자료형을 써줘라. 데이터 타입을 써줘라. 그러면 자, 이렇게 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죠. 무슨 공간?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간이 생긴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다가 얼마든지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이해되시죠? 지금 이 강의실이 하나의 변수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903이라는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변수 이름 903이에요. 그러면 이 크기는 데이터 타입은 얼만큼이야? 여기에 데이터 타입. 자, 여기 지금 강의실이 28대가 들어갑니다. 28대. PC가 28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2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28만큼의 공간을 가진 903이란 얘기잖아. 맞아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겠죠. 이지영, 네가 들어왔어. 이게 바로 뭐야? 28명이 앉을 수 있는 903호 강의장에 이지영이라는 애가 들어온 거예요. 바로 초기화입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규격을 맞춰야 되니까, 자, 28만큼이니까는 얼만큼이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인트 써도 되겠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903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숫자로 시작했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903 이렇게 쓰는 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지형 이렇게 쓰면은 또 안 돼요. 얘는 정수잖아. 이거 정수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지형에 해당하는 무엇을 부여한다? 번호를 부여해줘요. 몇 번. 그래서 그 몇 번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야. 다 쉬워요. 간단합니다. 물론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트보다 뭐가 나아요? 바이트 써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바이트 쓰면은 2의 8제곱이니까 얼만큼 들어갈 수 있어? 얼만큼? 양수로 127까지 들어갈 수 있죠? 127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충분히 들어가도 남죠. 그죠? 요게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메모리 최적화, 크기를 맞춰주는 거.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인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변수 쓰기 전에 항상 앞에다가 뭘 써라? 데이터 타입을 써라. 어떤 적당한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언 사례, 자, int, radius 이렇게 쓰면 되죠. 또 하나,
캐릭터 한 다음에 C1, C2, C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캐릭터 C1, 캐릭터 C2, 캐릭터 C3 이런 뜻이에요. 한꺼번에 선언 가능합니다. 자, 더블 웨이트, 뭐 웨이트라는 걸로 봐서는 몸무게일 것 같아요. 보통 몸무게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를 하니까 더블형으로 쓰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변수 선언과 초기화는 이제 동시에 하는 거죠. 자, 라디우스 한 다음에 인트형에 맞는 무엇을 넣어준 거야? 10이라는 정수를 넣어준 겁니다. 캐릭터, 아까 문자형이라 그랬죠. 자, 이 문자형은 여기서 이제 하나, 문자형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몇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몇 글자? 한 글자예요. 자, 한 글자를 집어 넣을 때는 얘는 글자야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써줍니다.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 써요. 무슨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캐릭터는 뭘 집어넣는다? 문자를 집어넣는다. 몇 글자 집어넣는다? 한 글자 집어넣는다. 자, 무엇으로 묶어라? 작은 따옴표로 묶어라.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두 글자 이상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이라는 놈을 써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이 스트링이라는 놈을 써야 돼요. 단 스트링은 자료형이 아니다. 얘는 객체입니다. 얘는 객체예요.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더블 웨이트 한 다음에 75.56 역시 뭘로? 소수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무슨 형태로? 소수점 형태로 썼어요. 자, 이러한 라디우스는 10 곱하기 5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이 되겠죠. 얼마? 50.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를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C1은 R. 자, C1은 R. 여기 지금 C1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캐릭터 생략된 거죠. 그 위에서 이미 뭐 한 거야 지금? 변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주고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표현식에서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라디우스는 10이었는데 그 다음에 10에다가 5를 곱한 50이 이 자리에 대입되는 거야. 두 번째, 캐릭터 C1은 A가 들어있었어요. 그죠? 원래 자, 요게 이제 캐릭터예요. C1이라는 변수인데 여기에 A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밑에서 C1은 R 이렇게 쓰게 되면은 A가 지워지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R이 들어가는 거예요. 웨이트는 웨이트 곱하기 5.0 더하기 5.0 그럼 얼마가 돼요? 웨이트 얼마? 75.56을 먼저 가져와. 여기에다가 얼마 더해요? 5.0을 더해요. 그럼 얼마가 돼요? 80.56이 되겠죠. 이 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웨이트에다가 더해주는 거야.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자, 이렇게 75.56이 들어가 있었는데 얘를 먼저 뽑아와요. 뽑아와서 더하기 5를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냈죠. 그죠? 그리고 요 값을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기존의 75.56은 지워지는 거예요. 얘로 대체되는 거야. 되십니까? 그래서 자, 대입 연산자 다음에 이제 식이 들어가는 경우 이것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 표현식이에요.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모든 식 자체를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자, 정수 타입의 리터럴을 보겠습니다. 정수 타입의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정수가 직접 표현되는 게 바로 정수 타입의 리터럴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10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10진수는 여기처럼 뭐 15, 3, 20, 55, 8 이건 그냥 컴퓨터가 10진수로 인식을 해요. 근데 진법에서 10진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컴퓨터는 2진수, 그 다음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를 씁니다. 세 가지 방식을 써요. 그러면 이 8진수라는 건 알려줘야 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숫자 15에다가 앞에 0을 붙여주게 되면 컴퓨터는 8진수로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자, 8진수에서 8이라는 게 뭐예요? 옥텟이라고 하죠. 그죠? 라틴어. 도레미파솔라시도 몇 개? 8개. 옥타브. 문어. 다리 몇 개? 옥토퍼스. 오케이? 8월.
8월 옥토버 생각하려고 그랬죠. 8월 오거스트죠. 다른 놈입니다. 자, 옥텟 해가지고 여기 5를 따왔는데 영문 5를 쓰면 안 되니까 5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긴 숫자가 뭐야? 0이에요. 그래서 앞에 0을 붙여줘요. 원래 0, 1 우리가 쓸 때 015를 쓰던 15를 쓰던 0015를 쓰던 전부 다 뭐야? 그냥 15죠. 앞에 있는 거 의미 없는 숫자다요. 근데 의미를 부여해 준 거야. 아, 10진 숫자 앞에 0을 붙이면 얘는 8진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산이 될 때는 이 8진수가 2진수로 바뀐 다음에 다시 10진수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8진수라고 하는 거는 0, 1, 2 위에다 쓸까? 0, 1, 2, 3, 4, 5, 6, 7 몇 개? 8개예요.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기까지가. 이거보다 크면 다시 자리 올림 발생해서 1, 0 되돌아가요. 다시 1, 1, 1, 2, 1, 3, 1, 4, 2,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게 8진수. 그럼 10진수로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면은 0, 1, 2, 3, 4, 5, 6, 7 그 다음에 8이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9 다음에 없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다시 0으로 되돌아가면서 앞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리 올림. 이걸 캐리라고 얘기를 해요. 올림수. 그리고 11, 12, 13 8진수 15는 10진수로 하니까 얼마? 13이 되더라. 컴퓨터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진수 말고 또 16진수를 써요. 16진수를 써요. 그 16진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0x로 표현합니다. 0x 8의 더블 얼마? 16 x 더블 x 됐죠? 그래서 0x를 쓰면은 얘는 16진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0x15를 썼어요. 0x15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16진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지우고 있습니다. 자,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아직 자리가 더 남았죠? 이렇게 10개잖아. 근데 10을 쓰면 안 돼. 자리 올림 발생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쓰냐? 영문 알파벳 씁니다. A, B, C, D, E, F 여기까지 16개예요. F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끝이야. 다시 뭐가 되느냐? 앞으로 되돌아가요. 얼마? 1, 0, 1, 1, 1, 2, 1, 3, 1, 4, 1, 5 여기까지만 쓸게요. 됐죠? 자, 10진수로 바꿔보자.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죠? A가 10이지. 그 다음 11, 12, 13, 14, 15 여기까지가 16이 되는 거죠? 16개 그죠? 그 다음 16, 17, 18, 19, 20, 21 따라서 15라고 하는 16진수는 10진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되더라? 21이라는 10진수가 되더라. 계산은 누가 한다? 컴퓨터가 한다. 내가 한다? 시켜야 된다. 컴퓨터가 물어보고 내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시키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됐죠? 자, 모든 정수 타입의 리터럴은 인트형으로 처리한다. 기본 단위가 뭐란 얘기예요? 인트란 얘기예요. 만약에 롱 타입을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다가 영문 L을 붙여주면 돼요. 영문 L.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24L, 3578L 이렇게 쓰면은 롱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인트가 기본이 돼 10진수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과는 달리 컴퓨터는 2진수, 8진수, 16진수를 쓴다. 그래서 8진수 체계에서는 앞에 0을 붙여준다. 숫자 앞에. 16진수는 곱하기 8진수의 더블이다. 그래서 0x를 붙여준다. 자, 요게 포인트가 돼요. 자, 실수 타입의 리터럴인데요. 실수 타입이니까 소수점이 들어갑니다. 자, 소수점이 들어갔을 때 부동소수점을 갖는 수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죠. 12 뒤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숫자 뒤에 안 썼죠? 안 써도 돼. 또는 뒤에다 이렇게 써줘도 돼요.
대신에 표기는 이렇게 해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0.1234 이렇게 써도 돼요. 앞에 뭐가 빠졌어요? 0 빠졌어요. 상관없어. 점만 찍어준다면 컴퓨터가 0으로 인식을 합니다. 또는 0.1234 이렇게 써도 돼요. 또는 지수 표현 방식으로 1, 2, 3, 4, 2-4 해도 돼요. 아까 이 뒤에 붙는 게 뭐라 그랬어? 0의 개수라 그랬죠. 근데 0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점이 있는 거지. 4칸 같죠? 앞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4. 양수 4면 뒤로 가는 거예요. 0을 붙여주는 거야. 자, 숫자 뒤에 F나 D를 명시적으로 붙여서 표현한다. 그래서 0.1234 또는 0.1234D 뭐야? D 더블 0.1234D 더블 0이에요. 0.1234 F 0.1234 F 똑같이 대소문자 썼죠? 플롯 타입이에요. 더블은 몇 바이트? 8바이트. 플롯은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럼 여기서 플롯하고 더블 중에서 누가 기본형일까? 더블입니다. 플롯일 것 같은데 더블이에요. 왜 그러느냐? 더블이 훨씬 크잖아, 그죠? 크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확한 계산. 소수점의 정확한 계산을 할 때 플롯이 유리할까? 더블이 유리할까? 더 정확할까? 당연히 더블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더블이라는 놈이 기본 데이터 타입입니다. 실수형에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실수 타입의 리터럴은 디폴트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처리를 한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더라. 자, 문자 타입입니다. 문자 타입. 문자 몇 글자? 몇 글자? 한 글자. 캐릭터 얘기하는 거예요. 캐릭터 몇 글자? 한 글자. 자, 뭐로 표현해라? 작은 따옴표로 표현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이 문자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표현 가능하다? 정수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정수형에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1바이트 책에. 그러니까 숫자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는 즉 다른 진수로도 대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역슬래시를 쓴 다음에 숫자 값을 쓰게 되면 팔진수 표현법이에요. 역슬래시 쓰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 코드 자체를 뭘 의미로 받아들이냐? 문자로 인식을 해요. 문자로. 그래서 최대 337까지 있어요. 문자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래서 팔진수 표현이다.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U를 쓰게 되면은 유니코드 표현 방식입니다. 자, 역슬래시 U 한 다음에 뒤에 숫자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예요. 자, 특수 문자는 역슬래시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예제로 했어요. 역슬래시 N 했어요.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큰 따옴표 했어요. 그 외에 역슬래시 T는 탭키를 눌러주는 거하고 동일해요. 역슬래시 B는 백스페이스 한번 누른 거라서 한 글자 지워져요. 캐리지 리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커서를 원래 커서는 글자가 끝나는 부분에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캐리지 리턴 쓰게 되면 글자가 맨 앞으로 가서 깜빡거려요. 다 써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한글을 보게 되면 워드 프로세서 중에 아래 한글이 있죠. 그죠? 자, 아래아 한글을 보게 되면 그 아래아 한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래아 한글을 잠깐 실행을 시켰는데 자, 아래아 한글에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유니코드 문자표에 내가 어떤 하나를 입력을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또는 사용자 문자표도 있어요. 이런 걸 입력을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유니코드예요.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들어가 있죠. 앞에 U라고 붙어 있죠. 그죠? 자, 이게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문자 대체다. 대체 문자들. 여러 가지 문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 역슬래시를 쓴 다음에 그냥 숫자를 쓰면 팔진수, U가 들어가면 유니코드 방식이다. 유니코드는 4자리의 16진수 체계예요. 4자리의 16진수.
그러니까는 0000부터 FFFF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최대. 그죠? 그런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논리 타입이에요. 자, 논리값 표시하는데 true랑 false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논리형과 정수형의 타입 변화는 허용이 안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int i니까 얘는 뭐예요? int i. 정수형 변수죠? 정수형, 그죠? 근데 요거 이제 우리가 캐스팅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앞에 불리언을 쓰게 되면은 바꾸는 거야. 논리형을 바꿔줘. 근데 이렇게 정수 형태를 논리형으로 바꿔줘. 이거 안 돼요. 자동 바꿔라 이렇게는. 비교로 바꿔야 돼요. 요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일단 논리 타입과 정수 타입 사이에 타입 변화는 안 된다. 타입 변화는 안 된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 이외의 리터럴이 있는데요. 자, null이라는 거 있어요. null. 자, null은 이건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레퍼런스 기본 아닙니다. 참조형이다. 참조형이기 때문에 참조에서는 null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기본 데이터 타입 8가지 있죠. 그 8가지에는 null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놈은 문자열을 표현을 하는데 이 문자열 표현하는 스트링은 참조형 객체라 그랬습니다. 기본 데이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를 쓸 수가 있어. 또 자, 문자열 리터럴 즉 스트링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서 쓴다. 묶어서 쓴다. 큰 따옴표로 묶어 있는 놈은 뭐다? 객체라고 한다. 기본 타입 아닙니다. 객체라고 한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은 놈은 스트링이라는 객체로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지금 객체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네, 안 배웠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거는 알긴 알지만 아직 객체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할 때는 2글자 이상을 쓸 때는 큰 따옴표.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거는 뭘로 사용하면 된다? 캐릭터인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면 된다. 이건 기본 데이터 타입이에요. 2글자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수라는 게 뭐냐라는 걸 볼게요. 자, 변수하고 이제 대비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상수가 됩니다. 자, 상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자, 항상 뭐야? 그냥 수야. 항상 수. 즉 뭐냐면 불변입니다. 얘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수를 만들어 줄 때는 고정값을 부여할 때 사용을 해요. 고정적인 값. 물론 이제 꼭 고정값이라고 해서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이건 아니야. 문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값을 줄 때는 숫자를 많이 주는데 이 고정값을 줄 때, 즉 상수를 만들어 줄 때는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사용을 해줘야 돼요. 파이널은 끝이란 얘기죠. 마지막, 그죠? 이 말을 줌으로 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따라서 값 변경이 안 되고 선언할 때 반드시 초기 값을 한꺼번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즉 얘는 선언, 할당 이걸 따로따로 나누면 안 되고 한 방에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데이터 타입 int, 그 다음에 price, 그 다음에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초기화가 되죠. 이 데이터 타입 앞에 꼭 파이널이라는 글자를 붙여줘야 돼요. 얘는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널 더블 파이는 3.14159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주일 파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이럴 때 사용해요. 파이널 int length 20. 자, 20이라는 숫자 자체를 어떻게 한 거야? 고정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수를 쓰기 때문에
이름을 뭘로 한 거야? 대문자로 한 겁니다. 자, 설명했었어요. 상수는 반드시 대문자로 한다. 뭐 이거는 이제 오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암묵적인 룰이라 그랬죠? 관례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어느 곳에서도 값을 못 바꿔요. 값 변경이 안 됩니다. 딱 고정이야. 이렇게 10은 그냥 10 끝. 되게 쉽죠? 주의사항만 지키면 돼요. 뭘 붙여라? 파이널을 붙여라. 어디에 붙여라? 맨 앞에 붙여라. 데이터 타입 앞쪽에다가 붙여줘라. 그러면 값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쉬워요. 자, 이제 타입의 변환입니다. 자, 타입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 오토 타입 변환을 이제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용어예요, 용어. 자, 타입 변환의 두 가지는 프로모션과 캐스트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자동 타입 변환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원래의 자료 형태보다 커다란 자료 형태로 바뀔 때, 자, 그럴 때는 원본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컵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요만큼이 담겨 있어요. 자, 얘보다 얘가 더 커요. 여기에 있는 내용물을 여기다 옮겼어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이만큼 차겠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다 옮겼어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자,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양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똑같은 양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자동형 변환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게 알고 있어요, 그죠? 바이트, 쇼트 캐릭터, 인트, 롱, 플롯, 더블. 이렇게 갈수록 자동으로 변화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인트 4바이트고 롱 8바이트고 플롯 4바이트고 더블 8바이트인데 안 되지 않느냐? 단순한 바이트 사이즈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수의 범위에서 보면 얘네들은 정수형이고 얘네들은 실수형이에요. 그죠? 그럼 숫자 체계로 보게 되면은 자연수라는 게 있고, 자, 이 자연수를 포함하는 게 누구야? 정수라는 놈이 있죠? 자, 이 정수를 포함하는 게 누가 있어요? 실수라는 게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 포함에 의해서는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수는 실수로 자동으로 변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이라고 한다. 자, 원본 데이터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이트 A가 있고 인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하고 인트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바이트는 얼마? 1이에요, 그죠? 인트는 4예요. 당연히 같은 정수 범위 내에서 인트가 더 크지. 그러니까 A에 프라이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 A 자체를 프라이스라고 하는 변수에 넣을 수 있어, 없어? 있단 얘기예요. 더 크니까. 그럼 자동 변환이 아니라 이제 강제 변환인데, 강제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강제적으로 타입을 바꿔버리는 상황이에요. 주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꿀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변화를 시켜줄 때 사용을 해요. 자, 이때 어떤 발생이 생기느냐, 어떤 사례가 생기느냐,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유실될 수가 있다. 즉, 큰 내용을 작은 데다가 붓는다는 얘기야. 자, 이만한 컵이 있는데, 자, 여기에 거의 찼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작은 컵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다 부어. 여기에 지금 한 300ml 있다고 치자. 자, 이 컵 사이즈는 200ml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 여기다 부으면은 얼만큼 차고? 200ml까지는 꽉 차겠죠?
그리고 나머지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돼? 나머지 100mm는 버려지는 거죠. 그죠? 이게 데이터의 손실이에요. 이걸 개발자 임의대로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프로모션의 반대예요. 자, 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인트가 있습니다. 바이트가 있고 인트가 있어요. 프라이스가 있어요. 프라이스를 바이트인 A에다가 집어넣어줘. 원래는 안 된단 말이야. 원래 안 되는 것을 여기 안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바이트라고 데이터 타입을 썼죠. 강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이트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줘라.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지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지. 남자 옷하고 여자 옷이 있으면 주로 남자 옷이 더 크죠? 그죠? 그러한 큰 남자 옷을 여자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이즈가 작은, 체구가 작은 여자 옷을 덩치가 큰 남자가 입어요. 어떻게 될까? 찢어집니다. 그죠? 어떻게든 입을 수 있겠죠, 그죠? 입기야 찢어져요. 이게 바로 캐스팅의 단점이 돼요. 찢어진다. 즉 손실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늘어나겠죠. 스판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지? 자, 그리하여 실수 타입이 정수 타입으로 강제 변환이 되면 소수점 아래는 그냥 버려져요. 정수와 실수의 차이는 소점이 있냐 없냐잖아.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자. int n에 뭐 요만큼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 해가지고 short n 해가지고 n의 값을 short화 시켰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값 자체는 이 값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싹 버려져요. 16진수로 변환돼가지고 1만 남아요. 의도치 않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값 자체가. 더블 같은 경우에 인트로 바꾸면요, 요게 날아갑니다. 1.9가 날아가서 0.9가 날아가니까 1만 돼요.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 자, 요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인트는 몇 바이트? 4바이트. 쇼트는 몇 바이트? 2바이트.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여기 요 수치는요, 거의 최대값이야. 2바이트를 넘치는 최대값이 돼요.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0에서 1로 바뀌어 버려.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1바이트는 이제 8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때 이 맨 앞칸 같은 경우에는 부호 비트라 그래요. 맨 앞칸은. 자, 우리 인트의 범위 또는 바이트의 범위 얼마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였죠. 그죠? 그럼 여기에 1, 1, 1, 1, 1, 1, 1 싹 쏘였어. 이게 127이에요. 이게 1이 몇 개? 7개예요. 1이 7개. 이거 계산해보면은 10진수로 계산하면은 127이 나옵니다. 오케이. 얘보다 커지잖아? 얘보다 1이 커지게 되면 얼마가 돼요? 128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128 얘 인식을 못하죠? 6칸에 못 들어가서 그래. 6칸에. 맨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게 0이면 양수고요. 얘가 1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 음수로 바뀌어요. 1이 되는 순간. 요게 그러니까 앞에가 다 111 되면은 음수 128이 돼요. 부호를 표현하는 부분이라 그래. 자,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변환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자, 1이에요. 그죠? 2는 1, 0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0, 1, 2. 그지? 3은 1, 1이에요. 4는 1, 0, 0이에요. 5는 1, 0, 1이에요. 6은 1, 1, 0이에요.
7은 1, 1, 1이에요. 8은 1, 0, 0, 0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씩 계속 증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룰이 생기냐? 자, 룰 보면은 요 놈부터 볼게요. 얘가 몇? 2였어요. 그죠? 맞아요? 얘가 4였어요. 그 다음 얘가 8이었어요. 자, 2는 2의 1제곱이에요. 맞습니까? 4는 2의 제곱이에요. 맞죠? 8은 2의 3제곱이에요. 그렇죠? 1은 2의 0제곱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 기본수학 규칙. 이거 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곱수는 이진수로 표현할 때 0의 개수예요. 제곱수는 이진수로 표현할 때 0의 개수가 돼요. 자, 여기 2의 0제곱이잖아. 0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 자, 2의 1제곱이죠. 0 몇 개? 하나. 2의 2제곱이 0 몇 개? 2개. 2의 세제곱이죠. 0 몇 개? 3개. 이걸로 모두 이진수 표현이 다 가능해. 예를 들어 가지고 5를 표현하고 싶어요. 5. 4 더하기 1하면 5죠. 그죠? 2의 얼마? 제곱이죠. 2의 제곱이니까 몇 개? 1, 0, 0 더하기 1 하는 거죠.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1, 0, 1 맞죠? 이렇게 해서 이걸 8421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다 돼. 이걸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크게 나눴을 때 8로 쪼개 보면은 다 쪼개져요. 수치가. 그 다음에 뭐 16이 되겠죠? 그 다음 3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0이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2의 몇 제곱? 6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2의 얼마? 5제곱이죠. 더하기 1에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이죠. 그 다음 2의 세제곱. 2의 1제곱. 그죠? 2제곱. 2의 1제곱.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27 나와요. 그게 뭐야? 1111111이에요. 요 숫자 7개. 계산해 보세요. 요거 요대로 계산되는지 안 되는지. 자, 강제 타입 변환 뭐라고 한다? 강제 타입 변환 이것을 뭐라고 한다?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캐스팅. 자동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자, 작은 옷을 큰 사람이 입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큰 옷을 작은 사람이 입었어요. 프로모션이라고 해요. 그럼 특징 나오죠? 프로모션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고 데이터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캐스팅이 될 경우에는 작은 옷을 큰 사람이 입는 거니까 자료 손실이 있다 없다? 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바이트 타입이 인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되는 사례인데요. 이게 아까 얘기해줬던 형태 변환이에요. 자, A가 64이고 B가 -2. 자, 얘가 지금 음수죠. 이렇게 -2라는 음수값이죠. 그래서 64는 양수죠. 양수 맞아요. 자, 양수예요. 그죠? 자,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이트니까는 몇 비트? 8비트가 되는 거죠. 8비트. 자, 0, 1, 0, 0, 0, 0, 0, 0. 자, 0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제곱. 얼마? 64. 맞죠? 딱 맞지? 자, 얘가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면 몇 바이트로 늘어나는 거야? 4바이트로 늘어나는 거죠. 4바이트로 늘어나니까 이건 그대로 들어가고 앞에 뭐가 채워지면 돼? 0이 쫙 채워지면 돼요. 자료 손실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쵸? 자, B 같은 경우에 보자. -2라고 하는 거 -2에서 자, 음수값이에요. 아까 부호 내가 얘기했죠. 맨 앞에 1이 붙어버리게 되면 음수다. 1이 붙으면 음수다. 그래서
자, 11111에서 0 하나 커졌습니다. 1 줘가지고 지금 0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변환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그대로 들어가고 부호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 1이 채워져요. 몽땅. 그래서 유지가 그대로 돼요. 요게 프로모션의 특징. 그러면 인트에서 바이트, 더블에서 인트 타입으로 캐스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i는 257이고요. 바이트 b가 있습니다. i를 바이트로 지금 변환을 시키고 싶어. 바이트로 변환시키고 싶어요. 257이란 얘기는 255보다 2가 큰 거죠. 그죠? 255보다 2가 크기 때문에 형태를 보면 0000001 에다가 하나가 더 올라간 상태야. 요게 257이 돼요. 공의 개수 센 다음에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지? 되십니까? 이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0의 개수 몇 개? 8개. 그럼 2의 8제곱 얼마? 256 더하기 1 해야 되죠? 더하기 1 하니까 얼마? 257. 맞죠? 자, 이것을 강제로 변환을 시켰어. 바이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이 훌러덩 날아가죠. 몽땅 날아가니까 누구만 남어? 1만 남아요. 완전 데이터가 손실되는 거야. 졸지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7이라고 하는 인트 타입을 바이트 1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256을 뺀 1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표현 범위 넘어가니까. 자, 22.9 이건 뭐예요? 실수 타입이죠. 실수 타입이죠. 자, 실수를 정수 형태로 바꿨어. 인트 형태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요것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뒤에 있는 요것만 그냥 훌러덩 날아가 버려요. 왜? 여기에는 뭐만 들어가니까? 정수만 들어가니까. 요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거는 집에 가서 해볼 숙제고. 자, 조금 남았어요. 자바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출력은 해봤어, 그죠? 자, 입력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system.in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스트림이 있어요. 이거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system.in은 자바의 표준 입력 스트림입니다. 자, 입력 스트림이니까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야. 입력을 받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사용자가 계산을 할 때도 편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시스템의 S는 대문자다. 그래서 요건 어디에 있느냐? java.io의 input 스트림의 클래스 타입이고요. 자, 이러한 인풋 스트림 자체가 바이트 스트림이라 그래서 스트림은 뭐냐면 하나의 차선을 얘기합니다. 통로를 얘기해요. 그 왜 휴대폰 할 때 뭐 광대역 LTE가 차단이잖아,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를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바이트 스트림에서 문자 스트림, 자, 바이트 단위로 다니다가 문자 단위로 변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두 개 차이점 알겠죠? 이제 바이트에서 뭘로? 캐릭터란 얘기예요. 누가 더 커? 바이트가 더 크잖아. 그죠? 캐릭터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선에서 좁은 차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변환을 시켜야 돼요. 좁게 가게, 하나씩 가게. 그러려면은 차들이 차선을 거쳐서 막 다니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서 한 대씩 갈 거 아니야. 여기서도 한 대, 여기서 이렇게 한 대씩 갈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렇게 변환을 할 때는 input stream leader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input stream leader라는 걸 사용합니다. 하나씩 일자. 요건 예제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는 요런 내용을 잠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제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요 예제 역시 집에 가서 해봐야 될 숙제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스캐너. 자, 스캐너를 이용해서 키를 입력을 받는 건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놈은 말 그대로 읽는 거를 스캐너라고 하죠. 자, 얘는 어디 있느냐? java.utility. 이거 유틸리티예요.
java.util.scanner 클래스 안에 있으면서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아직 역시 우리 객체를 안 배웠어요. 객체를 안 배웠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자.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new라는 걸 써준다. 자 new가 들어가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자 어떤 객체냐? 바로 뒤에 있는 놈이 객체라는 놈이 된다. 그래서 얘는 스캐너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것을 A라는 놈이 가리키게 돼요. 이건 대입이 아니에요. new가 붙어 있는 건 대입이 아니라 A라는 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라고 하는 다른 놈이 있는 거야. 요런 게 생긴 거예요. 이걸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리모컨 같은 거야, 리모컨. A 그러면 요게 짠 하는 거야. 내가 리모컨 들고 텔레비전 앞에다가 짠 누르면 어떻게 돼? 켜지죠? 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캐너 안에다가 system.in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쓸 때는 java.util 쓸 때는 import라고 하는 삽입문이 필요해요. 가져오기. 그래서 import 한 다음에 java.util.scanner를 써야지만 얘를 쓸 수가 있어. 무조건 이건 써줘야 돼요. 요게 이제 패키지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져와서 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스캐너에서 입력되는 키 값을 자 공백으로 구분되는 아이템 단위로 읽어드린다. 자 공백이니까 뭐예요? 스페이스바 기준이란 얘기죠. 그죠? 스페이스바 기준의 아이템 단위로 읽어드리게 된다. 하나하나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캐너는 new 스캐너 객체 생성한 거죠 이게. 그죠?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야? 스캐너가 가리키는 거예요. 요 스캐너 다른 스캐너? 왜? 얘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전혀 다른 스캐너 같지 않아요. 지금 스트링 네임 해가지고 scanner.next scanner.nex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next라고 하는 거는 다음 입력을 받는 준비하는 메소드예요. 다음 next 다음이죠. 자 다음 입력 받자 이런 메소드가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 next int라는 거 있죠. next int 이건 뭐냐면 int에서 알 수 있어. int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정수 인티저 즉 뭘로 받겠다? 숫자로 받겠다. 자 입력되는 값을 숫자로 바꿔치기 해주자.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그 영어나 숫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 취급됩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건 다 기본 문자예요. 그러한 문자를 뭘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은 next 더블은 뭘까요? 실수로 변환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실수 형태로 바꿔줘라.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주요 메소드들은 뭐 next boolean, next byte, next double, next float, next int, next long, next short, next line 다 뭐가 붙어 있어? next. 그죠? 자 기본은 next예요. 자 뭐라고요? 다음 내용을 찾아서 기본은 문자열로 변환시켜줘라. 자 논리형으로 변환시켜줘라. 바이트로 변환시켜줘라. 더블, 플롯, 인트, 롱, 쇼트로 변환시켜줘라. 아니면 한 줄 전체를 문자열로 변환시켜줘라. 이게 메소드예요. 다 넥스트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숙제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료형,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와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로모션과 캐스팅에 대한 형 변환, 기본 입력,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